마늘, 양파, 월동 후 예방 방제와 영양제 연면 시비. 마늘밭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난지형 마늘이고 오늘이 3월 7일인데 3월이라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추운 날씨인 듯 합니다. 이번 영상은 마늘 생리장애 현상을 보이는 마늘을 살펴보고 예방 방제와 알을 크게 하는 영양제 연면 시비하는 내용입니다. 잎끝이 보라색이 있었던 마늘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냉해였던 것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갔었고 오늘도 좀 살살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냉해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월 15일 날 묘소와 황산칼리 1차 추비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잎끝이 좀 보라색이 있는 것들이 보여서 지난주에 2월 29일에 아미노산 영양제를 연면 시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고 날씨가 풀리면서 점차 회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잎끝이 약간 요 정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별로 없는 것들도 있고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나아진 듯 하긴 합니다. 이 보라색이 있었던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 영양제를 연면 시비해준 효과가 있는 듯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늘은 이 생리장애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한 2주 전부터 좀 잎이 시들시들 하면서 자람이 좀 부진했는데 옆에 이 마늘에 비하면은 옆에 마늘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 두 개의 마늘이 좀 부진한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개 마늘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뽑아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뽑아서 뿌리 상태를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해주든지 해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아니면 뭐 뽑아서 버리든지 여러 개 중에 한두 개 있는 거 이런 거는 뭐 차라리 뽑아야 되니까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뿌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안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뽑아 보니까 뿌리 쪽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뭐 물러지는 것도 아니고 물음병도 아닌 것 같고 고자리 파리 유충도 안 보이고 뿌리 엉애 유충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뿌리 생리장애의 대표적인 것들은 고자리 파리 유충, 뿌리 엉애 유충의 충해와 물음병, 흑색 서금 균핵병 정도입니다. 지금 이 마늘을 보면은 뚜렷한 병징은 잘 안 보이네요. 고자리 파리 유충은 다 자라면 9 내지 10mm에 달하고 하얀 구더기가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번데기로 월동하고 이듬해 3월부터 성충이 되어 작물에 알을 낳고 해를 입힙니다. 부패하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뿌리가 이렇게 튼실하다라는 것은 뭐 뿌리영애나 고자리 파리나 이런 충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뿌리가 크게 뭐 피해를 입은 건 아닌데 잎이 지금 이렇게 좀 마르고 이런 증상을 보이거든요. 옆에 잘 자라지 않는 요 마늘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 마늘은 뭔가 이상이 있습니다.
지금 뿌리가 많이 없어졌죠. 뿌리가 많이 없어지고 좀 물러지고 아직 완전히 썩고 그렇진 않은데 이거는 지금 병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이렇게 별로 없어지고 하니까 지상부가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되죠. 이제 이거는 지금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병이 있는 마늘을 만지고 다른 옆에 있는 마늘들을 만지면은 균들이 옮기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장갑을 끼고 이 장갑은 벗어서 버려야 됩니다. 뿌리가 약하니까 성장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표가 납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도 여기는 뿌리가 좀 튼실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자랐고 뿌리가 없으니까 잘 자라질 않고 뿌리 응애 요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히 접사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 가지고 뿌리 응애 유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뿌리 응애 유충은 성충이 된다 해도 한 0.7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작아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유백색입니다. 땅속에서 월동을 하고 성충은 구근의 표면에 약 600개 정도 산란합니다. 봄에 지온이 상승하면 급격히 정식해서 6월에서 7월에 최고의 밀도가 되고 발육 저고는 20에서 25도 정도입니다. 알로 숨어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는 2월에서 3월에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어는 썩어가면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물컹거리고 하지요. 근데 고자리파리 피해는 아닌 것 같아요. 유충이 안 보입니다. 고자리파리 유충은 하얀 구더기가 보이는데 하얀 구더기는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고자리 피해는 아닌 것 같고 뿌리응애 지금 유충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고자리파리와 뿌리응애는 마늘을 심을 때 토양 살충제도 뿌려줘야 하고 종구 소독도 해서 심어야 예방이 됩니다. 심을 때 이미 다 해주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지요. 뿌리응애거나 물음병이거나 최근에 비가 좀 자주 오고 해서 또 날씨가 춥다가 하면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뿌리가 습해로 인해서 물음병이거나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유충들이 보이거나 하면은 뭐 고자리파리나 뿌리응애라고 할 수 있지만 유충은 안 보이고 이렇게 물러지는 것은 아마 물음병이 아닐까. 물음병은 비가 자주 오거나 땅이 습해서 습해 피해를 입어 마늘이 물러지는 물음병이 올 수 있습니다. 한파로 인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서리발로 인해서 냉해와 물음병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뿌리가 썩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요. 아마도 흑색 석음 균핵병일 가능성도 있는데 균핵은 15도에서 20도 부근에서 가장 잘 자란다고 하는데 지금은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병징은 지하부 구근은 처음에는 흰 균사가 나타나고 병이 진전되면서 구근의 껍질에 흑색의 균핵이 형성되고 심하면 구근 전체가 흑색으로 변해서 썩고 지상부는 고사하는 병입니다. 병원균은 균핵 상태로 토양 속에서 추운 12월이나 1월에 잠시 멈췄다가 2월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육안으로 피해 병증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점차 기온이 높아지면서 병의 발생이 증가해서 4월 상순쯤 되면 가장 피해가 큽니다. 고온기인 5월 이후에는 오히려 발병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지요. 발병 온도는 마늘 생육과 비슷한 15도에서 20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25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작하는 재배지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기온이 올라가는 지금 시기에 마늘과 양파에
해충과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3월 7일 예방방제 겸해서 흑색 서금근액병, 입마름병, 녹병도 함께 방제할 수 있는 이 약을 뿌려줍니다. 농약을 뿌려줄 때는 이왕에 뿌리는 김에 영양제도 함께 넣어서 뿌려주면 일손을 덜어주지요.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는 구근을 키우는 것이므로 알크네라고 하는 이런 영양제도 함께 넣어서 연면 시비해 주겠습니다. 성분 함량을 살펴보면은 수용성 인산, 수용성 가리, 수용성 붕소, 수용성 몰리브덴이 들어있는데 모두 구근, 알을 크게 하는 영양소들만 모아서 정말 알이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생육 초기에 2-3번 구근 비대기에 1-2회 뿌려주면 좋다고 하니 2월 말부터 뿌려주면 될 듯 하네요.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3월이 되면은 지금 시기 오늘이 3월 7일인데 마늘과 양파에 해충과 바이러스를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방제를 해줍니다. 땅 속에까지 흥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땅 속까지 촉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흥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뿌려줍니다. 이거 양파인데 양파에도 뿌려줍니다. 작물에 좋다고 하는 제품들이 워낙 많아서 선택에 오히려 혼돈이 되기는 한데 성분들을 보니 구근에 좋기는 하겠네요. 성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인산은 어린 잎과 뿌리 그리고 열매가 자라는데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해주고, 가리는 세포를 단단하게 하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합성에 관여하고, 붕소는 양분을 잘 이동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어린 잎을 잘 자라게 하고 과일의 크기와 모양도 좋게 해주고, 몰리브덴은 단백질을 활성화할 때 쓰이고 건류의 생육을 돕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흡수하기 어려운 이런 미량 요소들을 연면 시비해주면 효과가 있을 듯 하기는 합니다. 부족해지기 쉬운 이런 미량 요소들을 영양 공급의 균형을 위해서 연면 시비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